예, 안녕하십니까. 이, 이 민주당 경선이 지금 이제 끝난 지 3일쯤 되면서 이게 조금씩 이제 이 눈과 귀가 막혀 있던 이 보수 쪽 인사들이 이게 문재인의 계략이었구나 좀 깨닫는 사람들이 좀 나타나기 시작했죠. 그 신의 한수 신혜식 대표가 야, 이거 문재인이가 이거 이재명 감옥 보내는 거 아니냐 이 문제 제기를 하고 나왔고 동아일보 이정훈 기자 이 국제 안보고 전문 기자인데 좀 동아일보 내에서는 그래도 지금 바른 논평을 많이 해서 좀 관심 깊게 보는 기자인데 약간 그 뉘앙스는 다른데 어쨌든 문재인이 이재명을 감옥에 보내고 민주당발 6.29 선언 준비한다. 6.29 선언은 이제 이 민주화 파리 세력들에게 이 전두환이 밀리면서 이 민주화 운동 선언을 차기 주자인 노태우에게 시켜서 한마디로 민주화 운동의 전리품을 노태우와 전두환이 따먹은 사건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 민주당이 6.29 선언을 준비한다는 얘기는 아니 이 화천대유 비리라는 것은 이 민주당 출신의 이재명이가 해먹다 걸린 사건인데 이거를 이재명이를 감옥에 집어넣고 정계 개편을 시도하면서 마치 문재인과 이 민주당 세력이 부정부패를 해결해서 완전히 경력 세탁을 해가지고 대선에 승부를 나온다. 그렇게 보고 있거든요. 지금 제가 어제 말씀드린 거랑 거의 내용이 같죠. 저는 이제 그거를 김동연이라는 자를 내보내서 신당 창당해서 정계 개편으로 밀고 간다고 말씀드렸는데 이정훈 기자하고 저하고 차이는 이정훈 기자는 문재인이 코너로 몰리면서 어쩔 수 없이 그렇게 할 거다라고 보는 거고 마치 전두환이 코너로 몰리면서 엎어치기 식으로 이제 나온 거거든요. 6.29 선언은. 근데 저는 그게 아니라 문재인이 몰린 게 아니라 이거 처음부터 이렇게 계획을 짰다. 처음부터 이재명을 이 시점쯤에 날리고 새 판 짜려고 이 시점쯤에. 왜 이렇게 늦게까지 했냐? 사실은 이거는 무시무시한 일이에요. 대선까지 5개월도 안 남았는데 이 5개월도 안 남은 상황에서 새 판을 짠다 그러면 새 판 잘못 짜면 그냥 끝장나는 거거든요. 이거 웬만하면 못합니다. 이거 절대 못하는 건이에요. 웬만하면. 이건 노무현도 못하고 이거 김대중도 못해요. 근데 그 노무현과 김대중의 가방 못지 수준도 안 되는 문재인이는 왜 이런 대범한 짓을 할 수 있냐? 바로 윤석열이 보수 개도지들을 붙잡고 있기 때문에요. 그거가 아니면 절대 못해요. 이거. 그러니까 지금 나오는 이 문재인의 술수는 사실은 애초에 윤석열을 보수 개도지들을 관리하도록 맡기면서 거기서 시작된 문제고 지금 문재인의 이 대범함도 다 거기서 나오는 거고 대한민국이 지금 망해가는 것도 다 윤석열 만세 개도지들 때문이에요. 그리고 그런 전례가 전 세계 정치사에서 없었기 때문에 없었던 일이 벌어지니까 그 다음 일들도 다 없었던 일들이 벌어지는 거죠. 늘 봐둔 일들이 벌어지면요. 보편적으로 분석을 하는데 애초에 문재인 정권의 사냥개 노릇하면서 보수 인사 200여 명을 감옥에 가둔 그 자가 보수의 대통령 후보가 된다는 건 이건 뭐 있을 수도 없는 이거 동서고금에서 정말 있을 수도 없는 일을 보수 개도지들이 해놨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그 뒤에 벌어지는 일들도 모조리 다 지금 희한한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5개월 앞둬놓고 여당 대권 후보를 현직 대통령이 감옥에 보내는 사태. 자, 정기 개편 제가 볼 때 12월이거든요. 12월 1월인데 그러면은 뭐야? 대선 2개월 앞두고 정기 개편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은 이게 상상을 할 수 있는 일이냐는 겁니다. 이거 만약에 시체 안 맞아가지고 조금만 삐걱거리면 문재인이 끝장나는데 문재인은 이제 보험을 들어놓은 거거든요. 왜? 보수 개도제를 만들어 놨으니까 윤석열 만세로 다 잡아놨기 때문에 윤석열은 문재인의 목에 칼끝 하나 못 댄다는 거는 이제 알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윤석열이 문재인에 걸린 게 몇 개예요 지금? 화천대유 걸려있죠. 지 와이프 주가 조작 걸려있죠. 장모 농지 투기 뭐 다 걸려있죠. 윤석열이 대검에서 그 장모 불법 변호한 거 걸려있죠. 손준성이하고 저 한동훈이하고 저 고발사주 걸려있죠.
문재인이가 윤석열의 범죄를 다 갖고 있는데 뭘 윤석열이가 문제를 덤빕니까? 그런 문제 때문인 거예요. 그런 문제. 한마디로 문재인이는 전두환 정권 초기 때 민한당이라는 어용 야당을 쥐고 있듯이 문재인은 민주당 플러스 어용 인민당까지 다 쥐고 있기 때문에 거기 대선 주자 1위인 윤석열 플러스 당대표 이준석을 쥐고 있잖아요. 이건 뭐 거의 김정은보다 더한 상황이죠. 김정은보다. 그래서 그거를 염두에 둬야지만 지금 이 분석이 눈에 보이는 거고, 이거를 못 알아보면은 문재인이가 이재명이한테 살려달라 빌고 있다 그러면 미친 소리들 해야 되는 거야. 저희 전제를 모르고 하기 시작하니까 지금 내가 이 보수에서 지금 방송하는 사람들 중에서 제일 미친 소리 해야 되는 게 황장수예요. 황장수. 문재인이가 지금 이재명이하고 지금 뭐 바디바를 떨고 있다. 나중에 보세요. 이제 한 달 뒤면 드러나는데 황장수 어떻게 나올지. 저렇게 해서 틀려도요. 또 이거 지가 다 말했다 그러면서 슬쩍 말가라 탑니다. 이거. 자, 그나마 이제 이 워낙 노련한 이 장기표 씨. 장기표 씨가 지금 저하고 한 7, 80% 비슷하게 보고 있는데 이 사람이 처음부터 이 화천대유 정보를 장기표 씨에 뿌리는 친문 좌익이거든요. 이 친문 좌익의 이 네트워크를 쥐고 있어요. 장기표 씨는. 전 그래서 이 사람이 이재명 관련 화천대유의 정보를 가져왔을 때 이거는 저쪽 문재인 쪽에서 가져왔겠다. 제가 그때 그런 말씀 드렸었거든요. 지금 이 장기표 씨가 지금 하는 말 들어보면은 본인이 알고 있는 겁니다. 이재명이를 치는 화천대유의 소스는 원래 문재인 쪽에서 나왔다는 걸 이미 알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거는. 이 사람은. 그냥 그 네이버 댓글 보고 지르는 보수 유튜버들하고 달라요. 이분은. 이분 이제 좌익운동권의 거의 대부 중에 대부지요. 따지면은. 예를 들면 이제 이해찬이나 뭐 이런 애들하고 게임이 안 돼. 장기표는. 그 위상으로 볼 때. 장기표 정도하고 뭐 민주화운동에서 좀 겨루려고 그러면은 김지아 정도. 김경재 총재하고 거의 동갑인데 김 총재는 10년 동안 미국에 있었기 때문에 국내 민주화운동 세력하고는 그렇게 이 공헌도가 없어요. 근데 그게 오히려 김 총재에게는 지금으로서 엄청난 장점이 됐죠. 본인도 얘기하지만은 본인이 미국에서 16년 동안 있을 때가 70년대부터 80년대 후반까지 한마디로 이제 종북주사파들이 막 밀고 들어올 텐데 그때 김 총재는 미국에 있었기 때문에 종북주사파 영향을 안 받았거든요. 본인이 그런 얘기 한 적 있어요. 자기 그때 미국에 없었으면은 자기 지금 촛불 들고 있었을 거라고 아마. 그러니까 국내 민주화 운동에서의 그 위상은 김경재 총재보다도 장기표 씨가 더 위라는 말이죠. 그리고 아마 문재인 쪽에서는 이제 그런 위상을 염두에 두고 장기표를 스피커로 활용했을 수도 있는 거고요. 자, 대장동 의혹은 당연히 이재명 지사의 책임이며 배임죄에서 절대 벗어날 수 없다. 배임죄는 확정. 배임죄는 확정이고 이제 뇌물죄까지 덮어쓰니 안 써보냐 그거 하나 맞죠, 그거 하나. 자, 그리고 좀 이게 문제가 되는 거 아닙니까? 아니 이재명이가 늘 앞서오다가 왜 마지막 선거 때 이재명이 이낙연에게 28대 60이라는 거의 트리플 스코어로 깨졌냐. 사실 지금 이게 잘 모르는 민주당 당원들을 굉장히 이제 불안하게 만드는 거거든요. 저 대장동 사건이 막 터졌는데도 이재명이 지지율을 유지하고 있었는데 왜 이게 바뀌었을까? 여러 가지 분석 기사가 있는데 뭐 그 중에 하나 분석 기사 중에서는 아니다. 이재명이가 대장동으로 유지한 게 아니고 흔들리고 있었다. 흔들리고 있는 상태에서 마지막 민주당의 이 선거인단은 중간층이 많이 들어갔기 때문에 이게 엎어진 거다. 그럼 뭡니까? 시간이 가면 갈수록 이재명의 승리 가능성은 더 적어진다는 얘기죠. 이쪽에 오른쪽에 그나마 같은 범죄자 스타일인 윤석열이가 나오면은 같이 뒤집어 쓰면서 뭐 어떻게 해보겠는데 만약에 오른쪽에서 홍준표 같은 사람 나오면은 이재명은 필패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김경재 총재나 최대집하고 붙어도 필패죠, 이재명이는. 그나마 이재명이가 같이 해볼 수 있는 상대는 똑같은 범죄형 인간인 윤석열하고 지지고 볶으면서 한번 해볼 수 있는 건데
이재명의 목을 지금 문재인이 치고 있다면 문재인의 칼날이 이재명은 왜 피해갑니까? 그거 왜 피하겠어요? 이재명을 문재인이가 지금 치는 이유가 윤석열 대통령 만들어주려고 칩니까? 그 황장순이 이런 윤석열에 줄 서는 놈들 그런 식으로 얘기해야 돼? 그죠? 아니 문재인 미쳤어요? 윤석열 대통령 만들어주게? 윤석열이는 보수 개돼지들을 그냥 새육사로 한 정도만 해서 나중에 내각질 했을 때 장관 자리 하나 던져주면 끝나는 애예요. 문재인 입장에서는. 자기가 이미 밑바닥 출신 자, 아예 검찰 경력도 없는 자를 중앙지검장 검찰총장까지 만들어놨는데 어쨌든 지금까지 윤석열이가 단 한 번도 공개적으로 문재인이 실명 걸고 깐 적이 없어요. 오늘도 뭐 은근슬쩍 뭐 하지만은 실제로 문재인의 그 조남도 이름을 함부로 못 거론합니다. 윤석열이는. 그렇다고 해서 지가 어쨌든 보수 쪽에 넘어가가지고 이 대선 후보로 나왔는데 문재인이가 그 뭐하러 윤석열이를 대통령 만들어줍니까? 둘 다 치는 거죠. 둘 다 치는 거. 이낙연은 이재명은 감옥 보내는 거고 윤석열이는 감옥까지는 안 보내고 대선 완주할 수 있을 정도로만 반신불수 정도 만들어 놔가지고 자기가 이제 이 새롭게 만드는 김동연 이 새 신당의 후보가 손쉽게 이길 수 있도록 그 작업하고 있는 거죠. 자, 대선에서 정권 재창출하기 어려워졌다. 한마디로 이재명으로는 불가능하다. 문재인 정권 차원에서 결국 이 지사를 낙마시킬 것으로 본다. 그러니까 지금 이 장기표 씨 분석도 하다가 이 대장동 때문에 이재명이가 못 이기는구나. 그래서 이제 문재인이가 이걸 친다 이렇게 보는 거고 저는 그게 그 차원이 아니고 이건 처음부터 언제부터 문재인이가 정권 잡고 보수 병신들이 윤석열 만세 부를 때부터 이미 계획을 했다고 저는 보는 거예요. 이거. 안 그러면 김동연이가 설명이 안 돼. 김동연이가 지금 바깥에 빙빙 돌면서 왔다 갔다 한 지가 1년 넘었는데 그 한 번 움직일 때마다 그 비용 만만치 않습니다. 그렇다고 김동연이가 무슨 뭐 태극기 파리들처럼 후원금 갖고 다닙니까? 지금 김동연 사무실 만들었어요. 최지영이도 그 돈 아끼려고 사무실 뭐 접고 해가지고 뭐 끝난 거 아니에요? 김동연이 1년 동안 쓴 돈 그거 누가 됐습니까? 그거. 자기가 빌렸던, 자기가 털었던, 누가 줬던 뭐 하나 확신을 주지 않으면 김동연 같이 야가 빠진 자가 1년 동안 돈 쓰고 다녔겠어요? 문재인이 지금 이 플랜 이거 그냥 갑자기 나온 거 아니에요. 자, 문재인 정권은 그렇지 않아도 이 지사를 시키고 싶어 하지 않았는데 시키고 싶어 하지 않았으면 끝난 거예요. 정권에서 아니 4년 반 동안은 죽이려고 덤비다가 마지막에 화해해가지고 대통령 만들어줘? 그거 보복하라고? 이미 이 지사를 죽이려고 몇 번을 시도했었는데 그럼 끝난 거지. 뭘 손을 잡아 손을 잡기는. 자, 그리고 어제 문재인이 검찰과 경찰이 합심해서 신속하게 수사해서 의혹을 철저히 밝혀라. 이게 어제 나왔다는 게 황당하잖아요. 이게 청와대 입장 밝히라는 얘기가 언제부터 있었는데 그러면은 경선 전에 했어야지. 경선 전에. 왜 경선 전에 안 했겠어요? 문재인이가. 경선 전에 치면은 이재명만큼은 아니어도 자기가 별로 탐탁치 않은 이낙연이가 반사 이익을 얻으니까 이낙연부터 떨어뜨리고 그 다음에 이재명 죽이려고 지금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김만배는 원래 일찌감치 구속이 돼 있었어야 돼요. 김만배는. 근데 김만배를 구속 안 시켰죠, 지금까지. 그러다가 문재인이가 한마디 하니까 바로 김만배 구속영장 들어가지 않습니까, 이거. 자, 이 조선일보가 잘 질문했는데, 아니, 왜 그러면은 이 지사가 후보로 선출된 다음에야 왜 문재인이가 이 지사를 낙마시키려 하는 것이냐. 먼저 했으면 되는 거지. 이렇게 위험하게 하냐 하니까. 자, 장기표 씨. 후보 결정 전에 수사를 해서 낙마시키면 이낙연이가 야당 후보가 될 텐데, 이낙연으로는 대선에서 이기기 어렵다고 보기 때문에 한마디로 이낙연하고 이재명이를 둘 다 날리기 위해서 지금 움직였다는 거잖아요.
물론 이낙연으로 대선을 이기기 어려워서 날린 게 아니라 애초에 문재인이는 호남을 싫어해요. 호남 정권을 안 만들어줘요, 문재인이는. 호남을 믿지를 않아요, 문재인이. 자, 이지사로 결정대로 낙마시키면 대선 경선을 새로 치를 수 있다. 그 정도가 아니에요. 대선 경선 새로 치는 게 아니고 아예 민주당을 깨버린 다음에 신당 창당 들어간다니까요. 뭐하러 경선 새롭게 합니까? 신당 창당하면 되지. 그게 바로 이정훈 기자가 얘기하는 6.29 선언 같은 거죠. 매일 설치입니다. 김동연이 오늘 매일 설치는데, 자, 요즘 MZ 세대의 양극화가 심각하다. 하위 자산이 2.6% 증가했는데 상위 20%는 8.8% 증가했다. 운동장이 점점 기울어지고 있다곤 당연하죠. 이거는 뭐 얘기할 것도 없는 거고. 경제 성장이 정체돼 있으면은 빈부격차가 커집니다. 경제 성장이 올라가야지만 중산층이 두터워지고, 경제가 특히 만약에 경제가 마이너스 간다 그러면은 밑바닥부터 죽어나가요. 그래서 경제 성장은 가진 자들 때문에 하는 게 아니라 못 가진 자 때문에 하는 거거든요. 대한민국이 70년대, 80년대 어마어마하게 고도 성장해가지고 중산층이 가장 두터웠을 때가 90년대 초중반인데 IMF 때부터 해가지고 중산층이 없어진 거 아닙니까? 그거. 자, 이걸 해서 지금 이제 20대들이 이제 이런 불만 있는 것을 이제 이 김동연이가 이제 이렇게 흡수를 하는데, 근데 이제 보세요. 여기 대해서 말이에요. 지금 이 30대의 이 경제 빈부격차를 이렇게 키워놓은 거에 대해서 경제부총리, 이 문재인의 경제부총리였던 본인은 아무 잘못도 없고, 문재인도 아무 잘못도 없고, 그냥 뭐 무슨 태풍이 불고 했던 뭐 자연현상입니까? 이자가 얘기할 때 문제라니까 이게. 이자가 말 꺼낼 때마다 뭔가 이 사람은 무슨 문재인 정권 때 어디 뭐 영국이나 미국 갔다 왔나? 이적자 이거 문재인 정권의 초대 경제부총리였어요. 소득주도 성장 이자가 주도했어요. 이자가. 이제 오니까 아유 나는 반대했었는데 그럼 경제부총리 그만뒀어야지 그때. 그리고 지금 그 활동하는 거는 누구 지원으로 활동하는데, 이게 지금 윤석열이 보수 개돼지 만세 부르는 거와 함께 더 큰 사기를 치는 건데, 이자를 딱 내보내서 나는 문재인과 관계없어요 하고, 나는 여권 후보도 아니고 야권 후보도 아니에요. 난 여야를 초월해요. 이거 하겠다는 거잖아요, 이거. 그리고 그렇게 할 때 가장 이제 이 국민들을 속이기 위한 이 아이템이 국민통합, 계층통합 뭐 해가지고, 통합이란 단어만 나오면 바로 따라 들어오는 게 내각제잖아요. 이적자는 이미 일찌감치 내각제 공약을 세웠습니다. 대통령 된 다음날 내각제 들어가겠다고 이미 공약을 세운 자예요, 이제는. 그러면 문재인만 이자를 지원하는 게 아니라 요 자를 누가 또 좋아할까요? 조중동, 홍석현 등이 원래 홍석현 라인이었고 여시제 라인이고 여기. 문재인하고 지금 홍석현이 지금 딴주머니 차고 있는 거예요. 저는 이 조중동 데스크 정도 되면 요즘에 조중동 데스크가 이게 하도 권력에 굶주려서 맛이 가서 그런데, 기본적으로 조중동 데스크는 보수의 그래도 지성인으로서의 역할들을 해왔었죠. 지금 그 글만 쓰면 지금 곡필 요곡하는 그 조선의 양상훈이나 동아의 김순덕도 그 광우병 때 이럴 때 글 쓴 거 보면은 진짜 이 대한민국의 이른바 진실 지키려고 열심히 했던 사람들이에요. 근데 이 신문업계가 망해가고 하면서 이번에 정권 탈취 못하면 우리의 미래가 없다 해가지고 아예 정치 브로커들로 이제 변절해서 그런 거지. 한마디로 조중동 수뇌부의 이 지성의 수준은 요 태극기 보수파리들 따위와는 비교가 안 됩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의 눈으로 볼 때 윤석열을 어떻게 보겠습니까? 윤석열이를 지금 나와서 하는 짓거리 볼 때 울며 겨자 먹기로 윤석열 비혼을 하는데,
이게 문제죠. 야, 저런 멍청한 인간을 대통령 만들었다 해서 우리 조중동에게 뭐 챙겨줄 수나 있겠나, 저거? 저것도 1년 만에 저것도 끌려내려보겠네. 윤석열을 지금 인정을 하겠어요, 조중동이 지금 하는 짓 볼 때? 윤석열이가 이 변수를 제거하기 위해서 홍준표까지 이길 때까지만 지원하다가 조중동 싹 다 김동연 넘어옵니다. 그럼 윤석열은 뭐예요? 그 틈을 타고 요 김동연이가 이제 박 대통령을 풀어줘야 되거든요. 국민 통합을 얘기하려면은 박 대통령 풀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야 내각제하지. 김동연이가 이제 마치 노태우가 민주주의 선언을 전두환의 계략으로 노태우가 발표만 했듯이 요 김동연 있잖아요. 박근혜 대통령 석방하자고 자기가 지를 겁니다. 그때 문재인이가 받아줄 거예요. 그럼 어쨌든 박 대통령 석방이 이제 초읽기 들어가는데 12월 달에 박 대통령이 저 국민혁명당 최대집 여기다 확 실어줘가지고 이게 밀고 들어오면 이제 이게 제일 무서운 변수거든요. 이거. 문재인이나 이 조중동 입장에서는. 그걸 막기 위해서 이제 윤석열이와 태극기 개돼지들을 딱 막아놓은 거예요. 3월까지 너희 그거만 막어. 그 앞선에 있는 게 조원진 무리들이고. 제가 대선에 자신 없는 게 그거 문제입니다. 요 인간하고 바로 붙으면 이길 수 있을 것 같은데 이 보수 입장에서는 이 문재인의 관계에 너무 많이 걸려들어서 요 인간하고 승부하러 가기 전에 부정선거 개돼지를 들어놓아 있지, 조원진 개돼지를 들어놓아 있지, 윤석열 개돼지들 이걸 다 때려 죽이고 가야 되니까 아니 때려 죽일 자신 있는데 시간이 없어. 시간이 3월까지 시간이 없어요. 요 김동연과 문재인 안방까지 들어갈 시간이 안 될 것 같아요. 자, 여기서 이 지사가 낙마한 후 새로운 카드 누가 될 것이냐는 질문에 장전 후보는 제3의 후보로 유력한 사람이 있는데 그 이름을 지금 공개하긴 어렵다면서 성은 김씨요. 어? 성은 김씨요. 김동이잖아요. 성은 김씨요. 지금 이 장기표 씨도 지금 김동연 내다보고 있다는 거죠. 이게 만약에 그러니까 김경수나 김부겸이냐 그러면은 답을 했겠고 문재인이 김경수를 자기 후계자로 생각했었으면은 지금 감옥에 가 있겠습니까? 이자가 지금? 일단 이 감옥에 있으니까 안 되는 거고 조국은 문재인은 이미 일찌감치 윤석열을 통해서 제거시켰고 문재인이 조국을 제거한 이유는 친문 금붕어를 뺏어갈 수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안희정하고 조국 딱 2명이었거든요. 친문 금붕어를 뺏어갈 사람이. 두 놈 날려버리고 김부겸이야 원래부터 반문인데 반문. 원래 반문 선제인데 뭘 김부겸. 이건 당연히 이거는 김동연입니다. 자, 검찰이 과연 제대로 수사하겠느냐? 지금 검찰은 수사를 하지 않지만 하지만 문재인 정권의 검찰이기 때문에 앞으로 달라진다. 한마디로 문재인이 지시 내렸는데 뭘 수사 똑바로 안 하겠냐? 아니죠. 똑바로 안 하는 게 아니라 이재명이를 칠 정도만 수사하려고 그러겠죠. 그 윤석열이는 8달 이상 자르면 안 되니까 요걸 이제 문재인이가 조정을 하겠지. 그래서 특검을 막는 거죠. 특검을 해버리면 문재인이 컨트롤 못 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인민당 애들이 문재인하고 유착을 안 했으면 지금 경선을 중단해서라도 특검을 관철시켜야 되는데 아무것도 안 하잖아요.